네, 7월 20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만 밖에는 천둥번개 치고 이게 방송에 좀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게 고층 빌딩이다 보니까 저희 스튜디오가 이게 의외로 이 소음이 안 들릴 것 같은데 바깥의 소리가 잘 들리니까 잘못 이사 왔나? 네. 네, 일단 지금 코로나 그 델타 변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좀 영향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좀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이 좀 오래 지속이 될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신규 확진자 중에 50%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되어 있지만 뭐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당연히 저희가 이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고 이거에 관련된 어떤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 개발되고 있고 아마 뭐 빠르게 이제 임상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대응은 가능한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지는 꽤 됐거든요. 3주 정도 됐는데 갑자기 시장이 이제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어제 뭐 한 며칠 전부터 이제 급락한 미 국채 금리가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국채 금리 보니까 1.2를 깬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1.2 레벨이 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연초에는 미국채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고 경기 개선,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악재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공포에 떨었던 구간이 2월에서 4월 사이인데 그때가 이제 1.2%부터 1.7까지 오르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급격하게 올랐죠. 네네. 그랬기 때문에 1.2 레벨이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는 장기 국채 금리가 여기에 떨어지면은 2월 전후로 경기 개선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 국채 금리 하락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그 사후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뭐 금리와 이제 채권의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할 때 간단한 로직은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미국채를 계속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이제 높은 것보다 채권 가격이 낮은 것보다는 채권 가격이 높은 데서 찍어서 돈을 많이 땡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컨스피러시 이론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국채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국채 금리가 좀 낮아질수록 국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자 부담이 덜해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다. 지금 네. 많이 발행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또 우연치 않게 7월 말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치적 이슈는 이거 사실 정치적 이슈거든요. 이게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의 합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말에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연치 않게 또 뉴스가 중국 관련된 이제 중국이 미국채를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팔았다. 근데 많이 팔면은 사실 국채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빠지니까 이렇게 팔았는데도 왜 빠졌지? 혹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니야? 옛날에는 이제 미국채 금리가 이제 빠지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걸로 봤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온 저희가 이제 투자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은 약간 리스크 오프가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이제 채권 주식시장 이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게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더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게 결국 이게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 최근에 뭐 나스닥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지난밤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새벽이죠. 네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유럽도 많이 빠지고 미국도 약간 좀 흔들린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영향을 끼치나? 근데 또 보면은 그 여행주들이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네네. 최근 며칠간. 네. 근데 이게 또 뭐라 그러지? 끝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흐름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는 타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뭐 오늘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2분기 적자 250억 이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엄청나네요. 당연히 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항공주도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빼고는 다 LCC 여전히 적자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년도 턴어라운드를 보면서 가야 되는 시점에 델타 변이가 오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어떤 완화되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제 또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것 때 문이 닫으니까 이게 좀 6개월 이상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투자들의 이제 결국엔 이런 센티먼트가 주가의 하락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시장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네. 이제 3%대 빠졌죠? 네, 옐런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유럽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급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관련된 뭐 대만 쪽에 미국 뭐 군사가 이렇게 갔다는 뉴스도 있고 해서 이제 시장에는 사실 조정의 빌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네. 그냥 계속 얘기하시죠. 네, 뭐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좋지만 이제 빠지면은 이제 빠지는 이유를 말씀드리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연초부터 많이 올랐다. 예, 뭐 이제 YTD로 저희가 많이 오른 지수를 제가 맨날 비교를 해드리는데 뭐 대만 지수 오늘 조금 빠지니까 다들 뭐 이거 뭐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따가 제가 보여주시면 거의 지수의 상승은 거의 이렇게 평준화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자료를 잠깐 보면서 지수를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네. 그래서 자료를 좀 돌아가시면요. 네. 네. 화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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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보시면 제 연초 대비 수익률 맨날 가져오는 거죠. 사실 그 제가 2주 전에 이제 IT 대형주나 뭐 IT 중소형주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만 지수가 사실 앞질렀습니다. 미국이 쉬는 중간에 앞질렀고 네.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유럽과 같이 동행했던 요게 이제 오히려 연초 대비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보이다가 이제 올라오고서 키 맞추기가 끝났다 했는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제가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13% 올랐다고 했는데 계속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냥 계속 지수는 똑같이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삼성전자, 현대차는 계속 빠지고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오르는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제가 볼 때 요거의 키 맞추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예, 네, 이게 많이 올랐거든요. 다른 애들은 이제 뭐 13%에서 15% 이제 그 중국을 포함하면은 11%거든요. 중국은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빼놓고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11%가 평균이라고 보면은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보면은 한 2, 3% 이제 상위 그러니까 바이오 총 상위주들이 오르면 또 이제 요게 키 맞추기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서 뭐 오늘 뭐 좋은 뉴스가 나왔던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의 반등이 이제 이런 일면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만이 몇 개월 전에 엄청나게 폭락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 시장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0% 가까운 네. 상승률이 있었네요. 주가 상승률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사실 최저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대형주들이 같이 빠졌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최저점이고 또 그 애플이 이제 판매량 늘린다고 했는데 뭐 1000만 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LG 이노텍이 다시 또 신고가를 가고 있고 해서 지금 뭐 사실 펀더멘탈 이슈로 계속 풀이는 이제 저희 이제 뭐 애널리스트 출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도 해석을 하고 있지만 뭐 대응은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럴 때는 그 좀 미련스러워 보여도 정말 펀더멘털 괜찮은 주식 들고 그냥 네. 눈 딱 감고 주식시장 안 보고 버티고 있어야 네. 돈 버는 시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가 장기 투자한다고 하지만 시세를 맨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 벌었네 이거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의 위안을 그렇다고 네. 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좀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다 그걸 시세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크게 이제 뭐 시세를 보는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액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수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이 크게 빠졌던 것도 네.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거보다는 그 정치적 이슈가 있었군요. 옐런 장관의. 맞습니다. 이게 차익 실현에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좀 지수가 올라왔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언제 차익 실현할까 이랬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뭐 여러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때 했던 그런 약속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안 하겠다.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어제의 어떤 그 모습은 좀 일회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내 시장 오늘 뭐 나스닥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국내 시장도 지금 이 흔들리는 어떤 조정의 모습 이거는 일시적인 모습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저는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추석 전후까지는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만 지금은 하반기에 그때 말씀드린 성장 섹터 로테이션이거든요. 네. 2차 전지는 실적이 나오니까 같이 가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낙폭과대에서 올라와 있다가 또 약간 빠지고 약간 좀 쉬고 있고 그다음에 5G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로테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흔히 말해서 시크릿컬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금리가 세게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많이 쉬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뭐 최근에 리포트 나왔던 뭐 롯데케미칼이나 아니면 대한유화 이쪽에 2차전지 뭐 분리막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내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개별 이슈 빼고는 섹터가 움직이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장이 계속 지속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개별 네. 종목이 그 뭐죠? 그 흐름도 네. 오른다 해도 그게 되게 2, 3일로 끝나거나 아니면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네. 하니까 네, 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네, 사실 2차 전지가 주도주인 거는 지금 뭐 사실 4월 달에 제가 질문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2차 전지 혹시 그 망하는 거냐고 뭐 이렇게 뭐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회사의 펀더멘탈이 변한 건 없거든요. 그냥 센티멘트만 변해서 이제 시장의 멀티플이 좀 바뀌었고 뭐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LNF나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그냥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거든요.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삼성 SDI나 LG화학만 조금 부진했지 지금 밑단에 있는 어떤 시총 상위주들 외의 종목장으로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요즘 곧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인버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폭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분들이 는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의 어떤 장은 흔들리는 모습 이걸 보더라도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매크로적으로 다 뭔가가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매크로에서 리스크로 나와 있는 게 결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 미국채 금리 하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가인데 유가는 오히려 유가가 빠질수록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위로 밀어올리는 그런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거든요. 그렇죠. 유가가 빠지면서 하향 평준화되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가장 좋은 매크로이기 때문에 지금 매크로 입장에서 뭔가 깨진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위기냐, 금융 위기냐 이런 거에 대한 측면에서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발을 붙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강세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상승장. 네. 이것이 아직 훼손되지는 않았다. 네네. 그 가운데서 어떤 구간 조정에 불과하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아마 8월 중순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8월 중순 이후에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어떤 근거는 뭐예요? 이제 많이 오른 주식이나 섹터들이 꼭 8을 넘어서는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9월, 10월 정도면은 이제 큰 헤지 펀드나 큰 펀드들이 많이 수익이 난 어떤 펀드나 이런 거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이제 2019년도에 5G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연초 그렇죠. 대비. 근데 추석 전후로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뭐 얘기를 안 했어요. 다 펀더멘탈 이슈 문제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하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섹터가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쉬면은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 요즘에는 옛날에 3년이라면 지금 산업 사이클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쉰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6개월에서 뭐 예전에 메모리 사이클에서 보통 3년 정도 봤었는데 이게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년 반 동안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뭐 펀더멘탈 안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곧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걸로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8월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이거는 글로벌리 그 어떤 헤지 펀드나 어떤 대형 그 어떤 글로벌 지수 펀드들 이런 쪽의 어떤 욕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국내가 아닌 그러니까 네.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내려갈 수 있는 네.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 하나가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지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 그림 보는 거거든요. 3분기부터는 내년 주식이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지고 연말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강하게 쓸 수 있을 만 숫자가 도는 그 업체들은 3분기부터 사실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뭐가 오르는지 어떤 섹터가 오르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아마 올해 신 IT랑 바이오가 이제 다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 연중 내내 안 됐거든요. IT라는 거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한 반도체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반도체 그 디램 가격이 최근에 좀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바닥이 8, 9월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어떤 많이 올라 있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 이런 것도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럼 그걸로 뭘 샀을 때 확률이 높을까요?라고 하면은 연중 내내 안 된 게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격 그 조정을 많이 받아온 그렇죠. 거. 예, 왜냐하면 뭐 사실 모든 어떤 섹터가 계속 뭐 5년 내내 주도주가 되고 이런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많이 올랐던 거에 어떤 뭐 많이 빠진 낙폭과대 종목들을 찾을 때 이제 보통 가장 안 좋은 거 사면은 가장 확률이 좋거든요. 네, 이렇게 장이 좋은데 언젠간 오르겠지. 예, 지수가 3,400을 트라이하고 있는데 뭐 그런 코스닥은 1,000을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올랐으면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내년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네네. 사라지고는 있지만 네네. 결국 콘택트 관련주들이 내년도에 좋을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저는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 투자를 지금 많이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사고 싶다면 10씩 그냥 생각나서 손실률이 마이너스 한 15%를 찍으면 한 번씩 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봤을 때 이제 연말까지라고 보면 원래 제가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그것만 없었으면은 한 8, 9월쯤에 이제 그렇게 이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데 델타 변이가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할한 매수 전략으로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때 제가 주린이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게 100 중에 이제 10씩 사시는 거는 사실 용기가 있고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뭐 지금 살만한 게 없어요. 실적 계속 안 좋다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게 바닥인지를 몰라요. 사실 투자자분들은.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한 주 정도만 사놓고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좀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엔터를 제외하면 완전히 전멸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권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모멘텀은 단기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산다고 했을 때 떨어질 수는 있으나 네. 오히려 그렇게 좀 분할 매수 개념으로 계속 사 모으는 방식으로 콘택트 관련주가 오히려 지금 나을 수도 있다. 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낙폭과대 성장주 그다음 낙폭과대 주는 성장주고 뭐 가치주고 상관없는 거죠. 일단 많이 떨어진 주식이면 괜찮다. 그렇죠.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상위주만 아니면 지금 사실 외국인이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때도 계속 뭐 외국인 돌아온다 이런 6월 7월 달 했을 때 제가 이제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라서 외국인이 지금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그 기간 조정이 나오면 이제 투자자들이 고민하겠죠. 그렇죠. 미국보다 펀더멘탈이 좋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아마 또 작년과 같이 또 중국, 한국이 내년에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망은 어떤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보실 때 좀 주안점을 두고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8월 달 그 뭐죠? 그 차익 실현 욕구에 빠지는 외국인 대형 그 헤지 펀드들 네네.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한 9월 정도라고 보시면 9월 정도. 네네. 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계속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매도할 만한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네. 이유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수급상으로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해서 상승하는데 어떤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 이거는 뭐 지금 쓸모없는 거네요. 단기간에는 없다고 저는. 네, 근데 이제 개인만 순매수했는데도 이 정도 지수를 버틴 건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잘 버텨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래서 외국인을 한번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고버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개인 곧버스 순매수랑 네.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입니다. 예, 보시면은 외국인이 돌아온다 했는데 제가 이제 4월 5월에 외국인 돌아와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시총 상위주는 사실 재미가 많이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수출도 그때 M2 때문에 좀 피크아웃을 할 것 같고 이제 경기에 베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경기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을 또 그 방향성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고 계속 팔고 있는 건데 뭐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뭐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곡버스 같은 경우에 그 여쭤보신 곡버스 같은 경우에 계속 베팅을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죠. 6월달 들어오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이때는 이게 차익 실현일지 로스컷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줄어들고 있어서 오히려 지수를 많이 빠지는 버팀목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외국인은 계속 빠지는 추세니까 뭐 물론 이게 더 들어올 만한 요인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 선물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상단은 막혀 있고 하단은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단을 이제 볼이 이렇게 크게 나올 때 저희가 사실 지수 예측이나 이런 걸로 좀 먹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뭐 3,100까지 빠지면 베팅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애매한 박스권 계속 움직이다가 또 빠졌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밀리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전반적인 레벨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분기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고 잠깐 올랐다가 6월달에 잠깐 올랐다가 지금 빠진 모습이라서 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조금씩 밀리고 오늘도 외국인이 현물은 조금 샀는데 선물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수 상위주의가 그렇게 큰 모멘텀이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수출주 지금 수출 실적은 정말 좋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대형주들 네. 실적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할 만한 원동은 없다, 힘은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될까요? 그럼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앞으로도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그때 비메모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메모리는 여전히 좀 괜찮습니다. 제가 뭐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ISC 같은 회사를 좀 미팅을 했어요. 걔가 이제 어떤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 후공정에 보면은 이게 제대로 됐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소모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업체들이 좀 많아요. 근데 뭐 테크윙이나 아니면은 뭐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하고 있는 테크윙이나 아니면 뭐 TSE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게 오스틴이 셧다운 됐잖아요, 2분기 때. 그래가지고 4월 달을 영업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팅을 해보니까 오히려 고객사가 오스틴이 다시 5월 달부터 이제 다시 재가동을 되면서 오히려 소모품들을 많이 땡겨놨다고 해요. 네. 예, 이제 방향성을 보고 이제 거기도 소모품을 먼저 땡긴 경우가 있어서 실적이 의외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삼성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이런 업체들은 메모리 스팟 가격이 튀지 않는 이상 오히려 빠지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멈추고 다시 올라갈 때쯤에 업데이트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비메모리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주를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제 현대차가 세게 못 갈 때 부품주들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성장주,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이렇게 지우시면은 삼성전자 안 되니까 IT가 많이 안 되겠네, 지우고 자동차가 현대차가 쉬고 있으니까 밑에 부품주들은 좀 네거티브로 안 하겠네. 그럼 일적 실적 좋은 몇 개만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우다 보면 앞에 저희가 논의했던 뭐 바이오나 뭐 게임이나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하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소부장들을 좀 갔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요즘 SK 그 배터리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그 완성 배터리 업체보다는 그 네. 아래 소재 업체들 이게 네.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방 산업 대형주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 아래쪽에 전방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으로 이 전방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아래 후방 업체들이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원래는 이게 동조돼야 되는데 그쵸. 유동성이 오는데 삼성전자를 개인이 들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주들 가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기대 수익률이 이제 중소형주가 원래 좀 높지 않습니까? 리스크는 크고. 근데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냐가 아니라 이제 멀티플만 왔다 갔다. 제가 사실 매크로장이라고 하니까 아니 뭐 바텀업으로 중소형주 분석하는 사람이 무슨 매크로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이런 뭐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는데 이 시장의 멀티플이 움직인 거는
애널리스트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뭐 실적이 좋은데 이건 왜 안 가요? 이렇게 할 때 멀티플이 안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멀티플만 올리는 게 어떤 업종이 있죠? 메타버스가 있죠.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 멀티 뭐 지금 실적 바로 찍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멀티플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투자보다는 이제 매매 영역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거죠. 그냥 수급 논리로 인기 있으니까 그냥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이제 뭐 미스코리아 대회인 거죠. 이제 그렇죠. 줄 세워놓고 덜 오르는 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근데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그렇다고 지금 그걸 쫓아가자니 이미 많이 올랐고 네, 또 우리 그 주린이들 사실 뭐 고수들도 참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그 이미 많이 빠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기다려서 네. 오를 때 그 뭐죠 매도하면서 수익을 얻거나 네, 네.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콘택트 관련주들도 좀 장기적으로 내년을 보고 네. 분할 매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 네. 이제 이 두 가지를 대안으로 말씀하신 건데 네, 네. 그거에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개별 종목으로 네.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좀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주식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최근에 가장 관심 많으신 게 이제 사실 메타버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제페토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차트를 한번 가져오긴 했습니다. 네. 네. 제가 뭐 다 아는 기업들은 아니고요. 네. 일단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제가 그 지수로 만들어 봤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위즈익 스튜디오, 덱스터, 알체라 뭐 이런 게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업체들인데 일단 메타버스 지수라고 제가 이제 2020년 2월달 주가를 100포인트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수를 만들었는데 지금 362포인트예요. 아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수가 4배 오르면 개별 종목은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뭐 자이언트 스텝 한번 PSR 밸류에이션 볼까요? 보통 저희가 성장주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항공 발주가 많이 나와서 뭐 아스트나 하이즈항공 이런 거 할 때 PSR을 시장에서 보통 몇 배를 줬냐면 3배에서 5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PSR의 3배에서 5배 논리가 나오면 사실은 구분능선은 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밸류 PER로 멀티플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PSR은 그 매출액 매출액 대비 대비죠?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1조 정도인데 PSR이 지금 25배라고 하는 거는 4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순환 참조가 되거든요. 위직 스튜디오 좀 싼 거 아니야? 덱스터 5.6배 이거 좀 싼 거 10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키 맞추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로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 못 드리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빠지면은 얘네들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요 정도의 지수가 요 정도의 기울기면 뭐 사실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뭐 주식이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닌 거죠. 네, 이걸 사라는 거 메타버스. 아닙니다. 이제 그 좀 성장주 키워드 메타버스는 뭐 이미 다 아시는 건데 이제 맥스트라고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이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IPO를 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공모가가 15,000원에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고객분이 요거 비상장으로 좀 물량 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알아본 가격이 45,000원이었어요. 이미 공모가가 15,000원인데 장외가가 5만 원입니다. 거의 5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뭐 상장하자마자 따상상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맥스트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AR 플랫폼 회사라고 해서 저희가 AR, VR 하고 있는데 이제 VR은 가상 세계고 AR은 저희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건데 요거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얘네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지금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들하고 좀 개발자들하고 일을 지금 6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의 몸값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엄청 올랐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엔비디아 말씀드리면서 뭐 서버랑 이런 거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거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트렌드는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저평가리 고평가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상장이 되기 때문에 요때까지 요런 메타버스 관련 업체들이 오르는데 만약에 상장을 하고 나서 이 회사의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면 모멘텀이 소멸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매도 시점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은 누리는 구간이고 어떤 차익 실현이 됐을 때 시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넥스트 네. 그 다음 주에 상장한다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공모주 참여한 거는 뭐 그런 분들은 빼고 네. 이거가 상장을 했을 때 따라갈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시초 가격이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이제 따상으로 가면 일단 너무 뭐 예를 위험한 들어서 거죠? 장외가가 45,000원인데 뭐 보통 200% 이렇게 떠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3만 원에서 상가 가면 4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4만 원 밑에서는 매수의 대기 수요가 좀 많을 거라고 좀 봐요. 제가 IPO를 본 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유통 물량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통 물량이 한 요즘에 올라오는 업체들 보니까 옛날에는 유통 물량이 5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거래소에서 많이 제재를 많이 합니다. 공모가도 낮춰서 해서 흥행도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공모가가 낮으면 사실 회사한테는 좀 불리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모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이 있으면 10% 저희가 신주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일 때랑 3만 원일 때랑 들어오는 회사의 돈이 그렇죠. 틀려집니다. 투자금이 그러니까 회사 틀려지니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건데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꼭지 상장, 그러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꼭지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공모가를 낮춘 게 저는 흥행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아이디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놓친 거는 이제 8월달에 공모 대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카카오뱅크, 뭐 롯데렌탈 다 시가총액 대형주들이거든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고 이제 여기에 공모에 참여할 기관 투자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거가 나오면 또 이제 또 몰리죠. 저희가 이제 기존 주식을 팔아서 이제 막 몰리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 상반기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지수는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개별 종목별로 너무 편차가 커가지고 그렇죠. 오른 이럴 것만 때는 올라서. 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 중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보다 올해는 주식 투자가 3배 어렵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3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간 대비 올 하반기는 9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9배. 3 곱하기 3, 6배가 아니고 진짜 3 곱하기 3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보다 네. 주식 하반기가 투자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9배,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네. 9배가 어려워질 것이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낙폭과돼 있는 거 사놓고 그냥 천천히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시는 게 좀 편할 절대 수익적 측면에서는 좀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개별 종목으로 말씀하신 넥스트도 시초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할지 결정하는 거고 네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낙폭과대주, 그다음에 컨택트 관련주 네네. 이쪽을 내년을 보고 네. 분할 매수 관점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9배나 어려워진 이 하반기 시장에서 네.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께 좋은 인사이트 들었고요.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건진 투자 콘텐츠팀 부장님과 함께 또 주식시장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KB증권의 김건진 부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올 때 뭐 미스코리아처럼 하고 들어오신다더니. 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저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그거 하면 KB한테 혼날까봐 KB 회사에 제가 다니고 있는 맞아요. 회사에 우리 야너 또 사회적 무리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까봐 샐러리맨에 비해 그렇습니다. 네, 끼를 죽여라. 저는 직원이니까, 네, 저는 제도권 직원이니까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도권을 너무 강조하셔. 네. 자, 일단 지금 유럽이 델타 변이 우려 때문에 빠졌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유럽을 방문한 그 우리 조금 전 네. 출연했던 윤주호 대표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때보다는 그 옐런 장관의 어떤 미중 관계 이거에 대한 언급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줬는데 네, 일단 델타 변이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은 이제 이미 피크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델타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나올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자기 전에 뭐 유럽 증시를 보고 미국 증시를 보면서 개판이 되겠구나라는 거, 많이 힘들어지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증시를 보셨듯이 여러분들 잘 버텼습니다. 잘 이 정도면 버텼어요. 아주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실제 기관들이 열심히 오늘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안 돼, 4단계로 바로 올려버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죠. 그렇게 되면서 좀 이런 액션을 먼저 취했다. 근데 실제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 됐다? 한 템포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축구 경기들을 할 때 보면 쟤들은 끝났나? 마스크를 끼지 않고 다들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실제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면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고, 실제 미국 같은 경우 CDC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에서 좀 넓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접종률이 사실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좀 빠르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맞고 나니까 이제 나는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분위기였다가 다시금 좀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 것 같고요. 실제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런 분위기가 좀 다시 한번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한 60% 이상이 전 세계 이런 국민이 맞는다면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흘러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경제 재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뭐 미중 간의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돌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홍콩에 있는 회사들한테 너희 아니야 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쪽하고 미국이 다시 한번 좀 파이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거. 사실 우리 다 전 세계에서 G2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걔들이 붙으면 우리가 경제 재개가 잘 될 수 있는 모습에서 이게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조금 잘 움직여주고 있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휩싸여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거에 대한 걱정은 뭐 더 이상 깊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실제 오늘 밤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긍정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하루 만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 버리면 괜찮구나. 아무 이상 없구나라고 이렇게 분위기 반전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어제가 기회였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보니까 미국의 그 여행주들 네, 이런 것들 네, 보니까 네.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보통 지수의 2배 정도, 두 배 정도는 빠지는 것 같은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첫 달이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한테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다시금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우리가 경제 재개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 우리 대표님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뭐죠? 여행입니다. 여행. 예, 맞습니다. 여행 아니에요? 실망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여행이 아니랍니다. 저는 여행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하면서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을까. 지금 또 여행 시즌이잖아요.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오고 있고 실제 뭐 휴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여행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같은 경우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대한항공, 뭐 실제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뭐 M&A 이슈까지 붙어버리면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근데 이제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점쳐졌는데 하루 만에 이거는 변신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 시작이 되면 아마 좀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뭐죠?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네네 그렇죠. 바이오 쪽의 모습이 좀 양극화되는 거,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데 일단 진단 키트와 치료제 관련주들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뭐 흐름이 자체가 뭐 치료제 쪽에 대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았죠.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실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치료제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긴급 시판이 되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새롭게 지금 현재 야 우리도 이렇게 긴급 사용 허가를 내줄게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3인방이 야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다들 좀 긴급한 이런 긴급 사용 승인이 났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였고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치료제가 나타나면 좀 흐름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 셀트리온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요. 실제 뭐 진단키트 업체들도 뭐 미국 시장에서도 워낙 좋았고 다들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에서 조금 거기에서 곽광을 받았고 좀 길게 보면 분명히 좀 뭐 제약바이오는 뭐예요? 바로 이 꿈을 안고 가는 종목들이니까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야 위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냐라고 하면 좀 물음표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걱정, 네네. 공포 이런 거는 이제 좀 버려도 된다. 저의 생각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 뭐 그런 모습이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거의 뭐 지금 나스닥 그 뭐죠? 나스닥 선물은 뭐 상승 중에 네, 있으니까 지금 이제 오늘 뭐 7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뭐 시장 뭐 괜찮게 움직여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네네. 아주 지금 핫해요. 가장 핫한 쪽 라인이죠. 네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이유 이게 근데 과연 좋은 기대감일까?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도 테마 보면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좀 과한 기대감으로 상승해서 끝에 들어간 분들이 좀 물리는 피해 입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실제 뭐 자이언트 스테이블 대표로 해서 내가 달려줄게. 오늘 같은 경우는 알체라가 뭐 상한가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마지막에는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분위기는 계속해서 긍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이 뭐예요? 실제 가상현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많이 생각했었던 겁니다. VR, A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야 우리 미래에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해드려.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직방이 이런 뭐 본사가 강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원이 제주도에 있대요. 근데 출근을 날마다 한다네요. 이건 뭐지? 기사가 잘못 나왔나라고 하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뭘로 출근하냐면 자기의 캐릭터로 던져전던 출근해서 제 캐릭터가 있고 우리 대표님 캐릭터가 있으면 제가 대표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쫀쫀쫀 가서 대표님한테 똑똑하면 대표님하고 나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가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실제 가능하겠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로 지금 현재 돌아왔잖아요. 실제 이게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르게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안 올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뭐 이렇게 따다닥 하면 뭐 삐용 뭐가 나와서 따다다다다 치워서 띵 올리고 쭉 가고 쭈쭈쭈 땅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미래가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 실제 미래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홈쇼핑이나 이런 것도 미래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 대표님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들이 실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아마 우리의 현실로 조만간 아마도 10년 안에는 분명히 충분히 우리가 이루어지고 이미
이미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콜라보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돈을 무진장 쌓아놓고 야 이거 빨리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쪽은 당분간은 아마 성장주에 대한 대표 주자가 아마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또 긍정적일 것 같다. 최근에 흐름들 그쪽 라인 얘기만 나와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 청약한 거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우리 대표님 혹시 청약? 아니요, 안 했어요. 대표님은 안 하셨답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왔는데요. 플랫폼 기업인 넥스트가 이번에 그렇게 넥스트. 넥스트가 이번에 이렇게 상장을 할 건데 실제 야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27일 날 코스닥 상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했다 어제까지 했는데 엄청난 자금이 몰렸습니다. 청약 증거금이 6조가 넘게. 우리 시장이 오늘 빠진 이유가 이건가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아직 돈이 안 나왔습니다. 내일 나옵니다. 즉 내일부터는 다시 주식시장으로 6조라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돌 수 있고 어찌됐든 유동성이 계속해서 풍부하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겠고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계속해서 가야 될 겁니다. 뭐 앞으로의 이런 새로운 하나의 이슈가 계속해서 거기서 만들어질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를 가져가 보자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롯데건설 쪽하고 직방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실제 직방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업무 협약을 통해서 거기로 한번 이슈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내 과정 이런 수료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메타버스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수료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실제 메타버스의 세계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이제는 텍트보다는 언텍트 시대가 계속해서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나의 얘기를 해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정말 지금 핫하게 참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은 들어가기 좀 늦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알체라 같은 경우가 오늘 2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들 시총은 지금 현재 6천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9천억 정도 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뭐가 비슷해요? 돈에 대한 이런 버는 것은 매출, 큰 차이가 안 난다. 이익. 실제로 마이너스입니다. 아직까지 다 마이너스 회사인데 그렇게 크게 벗어나야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알차라 같은 경우가 오늘 많이 올라서 그렇지 이렇게 많이 좁혀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30%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래 성장성이 훨씬 더 크게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라인들이 오늘 좀 급락을 했죠. 오늘 실제 대표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얘들은 언제 거를 지금 현재 실적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2년 후 겁니다. 2023년에 얘들이 얼마 정도 한 6톤 정도를 이제 이렇게 2차 전지를 납품을 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밸류를 땡겨와서 지금 현재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한 지금 현재 6조 가까이 되는 이런 시가총액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가고 있다? 성장성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성장입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성장이 최고야! 라는 이런 분위기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이 시장이 조금 힘들어졌던 이럴 때가 있었죠. 야, 이제 반도체도 끝나고 나면 성장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장할 게 얼마나 우주에 대한 것 정도 그리고 바이오 이거밖에 없을 것 같네. 근데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게 이렇게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거고 성장주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 아마도 이 기술주에 대한 이런 이 흐름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언제 이제 에스코프로 BM처럼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에코프로 BM도 밑꼬리를 달아줘서 아직 5일선 깨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향해지는 분위기가 연속적이 되어 있는데 난 내가 사자마자 빠지면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손절 라인을 꼭꼭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 타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수익이 나면 당연히 좋죠. 박수를 쳐드린다. 그런데 항상 내려올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손절 라인은 꼭꼭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사는 게임보다는 항상 매도할 때의 영역 바로 이게 바로 주식의 예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사셨는데 혹시나 빠지면 나는 몇 프로 가면 무조건 매도를 할 거야 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등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메타버스 가운데서 네네. 관련주들 가운데서 좀 탑픽으로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 쪽을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많이 쌉니다.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이런 회사들 자이언트 스텝은 9천억이라고 했고 알체라는 6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덱스터는 2,700억입니다. 근데 그냥 다 적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또 그렇게 큰 폭의 적자는 아니고 1분기 때 한 4억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였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 덱스터도 한번 움직임이 오늘도 한 14% 정도까지 움직였는데 여전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기업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다 적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완전히 달라. 그런데 제일 싼 거는 그럼 어디 덱스터가 지금 현재 제일 싼 회사로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걸 바탕으로 잘 한번 스터디해 보시고요. 지금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밤에 잘 주무십니까, 대표님은? 요즘 더워요. 에어컨 틀었다 껐다 틀었다가 틀면 또 너무 그렇고. 그렇죠. 네. 밤에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슨 운동을 했나 왜 땀이 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난다. 실제 제 주인이나 이런 주변 분들에게도 항상 인사합니다. 잘 밤새 좀 편안하셨나? 예전에 우리가 아버님한테 밤새 편안하셨사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듯이 실제 그렇게 저도 제 그런 가족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밤새 편안하셨다는 말이 정말 요즘에는 실감이 든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우리가 예전에 불과 한 2, 3주 전에 저 북미 쪽에 생각지도 않았던 40도 이런 모습을 봤죠. 또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폭우가 오기도 하고 실제 이렇게 우리나라 쪽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 더워요. 근데 그나마 방송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나마 좀 시원하긴 한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도 더워라고 하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에어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폭염에 대한 이런 고민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는 일단 이러다 보면 이제 전력난 에어컨 많이 쓰다 보면 그렇죠. 예. 전력이 네네. 이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 갑자기 셧아웃이 될 수도 있으니까라는 그러다 얘기를 보니까 드리겠습니다. 원전 지금 수업돼 있는 걸 재가동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원전주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정부에서 안 되겠다. 다시 세계는 다시 가동을 시키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원래 예비율이 사실은 10% 아래로는 안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9%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에어컨이나 이렇게 워낙 전력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최근 올해 7월하고 8월에 일최고 기온이 이례적인 이런 열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열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게 나타나면서 이번 주에 한번 40도를 찍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 돌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는 차라리 회사에 가 있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회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집보다는 집에서는 왠지 눈치가 보이잖아요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산업 생산 증가로 해서 사실은 최대 전력이 지난 10년간 최고 기온이 높았던 지금 현재 모습보다 더 지금 현재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2011년 9월에 어떤 현상이 됐었냐면 셧다운이 한번 됐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타나 버리면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재연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최근에는 원전을 대부분 많이 끊었잖아요. 자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야 원전 정책이 야탈 이런 우리가 환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전을 많이 끊어버리면서 이렇게 원전 이용률이 많이 낮아졌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 가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 원전 관련주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 3기를 다시 투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야, 안 되겠어. 다시금 빨리 돌리자라고. 우리가 전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월성 1호기 그리고 신고리 4호기 그리고 월성 3호기가 지금 현재 다시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면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실제로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늘 거기에 대표주인 이런 우진이나 한신기계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 거의 첫날이에요. 그동안 한번 움직였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밀려 있었었거든요. 오랫동안 좀 쉬었죠. 올 6월 달에 한번 세 번 빠바방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그 뒤로 쭉 쉬었습니다. 6월 달부터 지금 현재 한 달 좀 넘게 쉬었고, 오늘 다시 한번 위로 튀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진이 거의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왔으니까요. 와, 엄청나게 오늘 뽑아주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윗꼬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봐야 되는데, 내일도 양봉이 나오면 이거는 또 하루 이틀은 더 위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거리는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고수의 영역이 시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요즘 너무 어려운 장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참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이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내년 대선도 있고 그렇죠. 결국 네. 이제 좀 추세적으로 미리 사둘 만한, 그러니까 선거 테마주,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정책 테마주로 부각될 거 아니냐. 미리 좀 낮을 때 사놓는 건 어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전에서는 아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니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박빙이잖아요. 지금 현재 여야가 지금 현재 박빙, 지금 현재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전에 대한, 그리고 원전이라는 게 어찌됐든 환경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건, 환경이면 당연히 환경이면 그게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더 중요하고 기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그쪽보다는 100% 나올 만한 정책 테마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입니다. 건설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건설은 100%예요. 이번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조건 나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할 거고, 100% 바로 100%라고는 좀 그러네. 99.9%는 그렇게다. 공급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주들 그리고 건설 기계 쪽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가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어떤 이슈가,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래서 이 정책을 실현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그 선거 기간에 서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 그렇죠. 상승할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정책 테마라는 게, 그리고 이런 정책을 정한다는 이런 것에서도 이런 이슈가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는 돌림 노래처럼 우리가 정치 테마 좀 해야 돼라고 하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테마주를 해야 되냐면
갑자기 뭐 사돈의 팔촌이 친구더라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아시죠? 실제 정말 위험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 회사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가 빠졌어요. 오히려 올라갈 때 그 하기 전까지만 막 움직였고 그 후에는 별다른 뭐 없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하지만 정책 테마죠.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밀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움직였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테마를 미면 정부에서 밀어서 사실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세종시 이렇게 주가가 아니 집값이 올라갈지 누구나 알지 않았을까요? 거기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고 지금도 야 행정수도를 여기 만들어줄게라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 야 콕 찍어서 너 올려줄게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밀어주고 그리고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모든 사람이 야 이거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나 혼자 반대하면 나 혼자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갈 때는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건 물론 먼저 잘 내려오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또 누가 마지막에 타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갈 때는 같이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가 아닌 정책, 그렇죠. 정책으로 가야 테마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도 우주 여행주 우리 또 제가 김 부장님이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제가 많이 좋아했죠. 네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 그렇죠. 우주 잠깐 나갔다 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의장도 오늘 밤에 우주 비행을 떠난다. 네, 갑니다. 네. 돈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밖에서 지구 보면 지구가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다니는 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야 우주항공이 정말 현실화가 되고 있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위험하다면 타고 갈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 같으면 내가 왜 가? 안 가? 너희들이 갔다 와. 그럴 건데 본인들이 다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이라 하면 한 5년 안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도 실제 이렇게 우주 여행이라는 것을 정말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필요한 건 돈 때문이야. 돈이 이렇게 많이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돈에 대한 것만 좀 여유가 있는다면 실제 어떤 기업체 대표님들이나 이런 것을 꿈꾸고 오시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는 좀 긍정적으로 아마도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런 모습은 이제는 우리가 일상화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제주도 가는 거 해외 가는 거 이렇게 일상화가 됐잖아요. 실제 한 5년 후 정도 아니면 좀 너무 빠르다 한 10년 후 정도면 일상화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갖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그 버진 갤럭틱 이 주가를 보면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오를 때는 막 몇십 프로씩 오르기도 그렇죠. 하고 여러 날. 또 빠질 때는 하루에 뭐 10몇 프로씩 빠지기도 하고.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참 그 변동성이 엄청나던데. 네네. 이 블루 오리진이죠. 이 네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의장이 타고 가는 맞습니다. 이 회사. 네네. 이게 이제 상장사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게 성공이 된다고 하면 아마존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같이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쪽도 같이 움직여 줄 수 있고 아마존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서학개미들한테 가장 많이 산 또 주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테슬라 이제 그만 나 이제 아마존 이런 식의 흐름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위험 리스크가 있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탈까라는 생각을 하면 잘 갔다 왔다라고 내일 아침이면 야 잘 갔다 왔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갔다 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레가이나 한국항공우주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거기에 시세를 한번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 성장에 대한 게 여기도 대표적인 이런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내연기관차가 있는 거에 이거를 바꾸는 체인지가 되는 거지만 우주항공은
지금까지 없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생겼다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런 퍼포먼스는 엄청 크게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화그룹이 정말 잘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관측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련절, 그러니까 이 우주 항공 테마주들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네네. 그 가운데서 이제 탑픽으로 보셨던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화그룹 차원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다. 그렇죠. 예, 실제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한화그룹입니다. 실제 거기에서 주가에 대한 흐름 보시면 세트레가이도 좋고 다 지금 현재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나오고 있고, 지금 세트레가이를 좀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좀 놓으시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뭐 이런 종목 그냥 넣어놓으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뭐 적자라는 회사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장기적으로 보자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기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한 1년 정도는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거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7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22 통화정책 회의도 이번 주 후반에 있고요. 네네. 이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까요? 실제 우리가 월봉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잘못하면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 통계나 이런 데이터가 조금 바뀌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거나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모멘텀 나올 게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수출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까지 한 번도 지금 현재 역성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거의 40% 가까이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개월 가까이면 엄청 대단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좀 꺾이긴 하더라도 뭐 이어는 질 것 같긴 합니다. 실제 지금 선박이 없어서 수출을 하고 싶은데 선박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률이 꺾이냐 안 꺾이냐인데, 아마도 좀 꺾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조금 조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라는 게 갑자기 뭐 작년 뭐 4월 같이 뭐 갑자기 자유낙하 이런 조정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좀 천천히 이렇게 시장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계속해서 움직여 그렇게 막 추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막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금은 계속해서 종목 장세고 그냥 좀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어제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장중에 나왔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실제 5% 넘게, 아니 3%? 예, 뭐 장중 고점은 5%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실제 2.6%로 끝났네요. 고점은 5%가 넘게 고점이 나왔었고, 지금 뭐 종가는 2.6%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 장중에 나왔었습니다. 실제 지금 여러분들 바로 그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생각보다 잘 나오고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는 회사들을 찾으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이런 프라이클럽에서도 제가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오늘 한미반도체 오늘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가지고 이제 점심값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실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십시오. 전자공시 시스템은 지금은 계속해서 켜놔야 되는 시기구나. 지금 다트를 계속해서 우리가 다트에 보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고 최소한 그 회사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거기에 사업 보고서나 뭐 어떤 사업의 내용 이런 것을 꼭 읽어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 실적 발표가 네네.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과연 오를 것이냐.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잘 안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오히려 빠졌고. 삼성전자랑은 현대차는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초대형주들보다는 좀 중소형주들이 좀 잘 움직여주고요. 초대형주들 삼성전자는 빼고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는 빼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래도 반응을 합니다. 실제 큰 주식들도 물론 작은 주식들보다는 좀 덜 움직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 야 얘들 1조 나와야 되는데 야 1조 3천 나왔어. 야 1조 5천 나왔어.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분 나쁘네 삼성전자. 움직입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아니 삼성전자는 우리 국민주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미 50% 넘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외국인들이 위험자산 그리고 우리 코리아를 야 코리아로 자금을 넣어야겠다 하면 삼성전자부터 들어가는 거고 야 코리아에서 이렇게 자금을 좀 빼야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부터 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놓고 여러분들 잠 못 주무신 분들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분기 배당만 받아도 뭔가 나왔네, 그래 용돈 나왔네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니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어떤 그 좋은 실적이 발표된 네네. 기업들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좀 더 탄력성이 있다. 네, 탄력성은 당연히 이렇게 있을 이해를 수밖에 하고 없습니다. 네. 초대형주들은 이제 조금 그것이 덜 크게 나오고. 그리고 그런 반영을 거 있어야 못한다. 됩니다. 예. 뭐 어떤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자기가 쓰는 이런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제가 아침에만 제가 확인을 하니까 5건 넘게 해서 좋아 가자라는 이런 식의 반응의 레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있나? 바로 계속해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전화를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한테 야 한미반도체 좋게 나왔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네라고 하면서 실제로 매수 수급이 좀 좋게 붙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그렇게 같이 움직여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미반도체 보세요.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입니다. 오늘 판 거는 개인들만 열심히 팔았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고 그다음에 수출.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수출이 데이터가 좋다 하더라도 네, 수출 그렇죠. 대형주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현대차 지금 현재 뭐 상태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는 당연히 40% 이상 완전 서프라이즈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서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2 쪽에서는 우선은 사실 어제 주가가 좀 뭐 네, 델타 변이 그렇게. 때문인지 네, 그렇죠. 좀 2, 3%대 빠졌었잖아요. 그럴 때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물 현재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영국과 지금 현재 움직여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0.7%, 0.7% 뭐 유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괜찮은데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 괜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여기도 아마 뭐 때문에 바로 이 나스닥 선물이나 미국이 괜찮아지고 있네. 다행이다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S&P 지금 현재 500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0.5%는 지금 현재 상승을 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것은 안녕 괜찮을 것 같아라는 모습 이렇게 경제 재개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22는 운영위원회의 이런 지침이 조금 변동이 될 거라고 리가르도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좀 정리를 해보면
수출 실적 좋아지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좋아진다 해도 네네네. 수급의 논리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네. 좀 가벼운 중소형주가 앞으로 좀 흐름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야겠네요. 당분간은 조금 테마 형식으로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은 누구였죠? 2차 전지였고요. 2차 전지였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 이 두 가지가 계속 섹터가 가고 있고 오늘 2차 전지가 좀 부러졌는데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2차 전지가 또 한 번 부러지면 안녕 잘가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5일선이 계속해서 다 지켜줬고 오늘 마지막에 그래도 다들 조금씩 위로 올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직은 살아있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내일이 좀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는 아직은 그거 시행을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자를 외치고 있으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장세에서 참 어떤 종목 장세다 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네네네.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네. 안 오른 종목은 또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싶어서 또 불안해서 못 사고. 네. 그런 자,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지금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앞에서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실적 발표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우리가 결국은 기승전 뭐냐면요. 실적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움직일 거고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써요. 실제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도 왜 올라가냐면요.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가상현실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고 이렇게 되면 돈을 벌 거야. 최종적인 거는 결국은 돈을 벌 거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답이 나오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 그리고 꼭 컨센서스가 아셔야 됩니다. 컨센서스가 얼마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들이 뭐 이렇게 레포트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런 것을 확인하시면 그 회사들이 훨씬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구간으로 계속해서 진입이 될 거야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좀 그쪽으로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초기입니다. 실제 아직 얼마 나오지도 않았고요. 실제 알짜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주 다음 달 초에 알짜들이 다 나올 거고요. 마지막 주에 뭐 8월 15일까지 나와야 되니까 8월 15일까지 그 마지막 주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니까 우르르 쾅쾅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체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앞으로의 한 3주 정도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실적이 제일 편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리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에 들어가는 게 낫나요? 아니면 실적 발표하는 걸 지켜보고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그때 들어가야 될까요? 두 가지가 다 괜찮습니다. 실제 레포트들이 나오면 잘 나올 거야라고 하는 이런 프리 레포트 미리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지금 현재 레포트를 나오는 것들 보면 거의 맞습니다. 거기는. 근데 거기서보다 더 잘 나오고 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그러한 종목들도 괜찮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것은 후자죠. 바로 이 나오고 나서 컨센보다 훨씬 더 잘 나왔는데 뭐지? 라고 할 정도로 나오는 거. 그런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좀 안전마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실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돈을 두둑히 벌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워낙 여러 차례 그 우주항공 네네. 괜찮게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해 갈 만한 그 섹터로 이제 우주항공주를 이야기하셨으니까 네네. 그거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혹시나 유망하게 보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최근에 이제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KG ETS 같은 경우 그리고 인선 ET 같은 이런 종목들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선 ET 그러니까 좀 같은 많이 경우도 빠져 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 근데 얘들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얘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도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뭐지? 라는 거. 그리고 KG ETS 같은 경우도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1분기 때. 그러면서 주가가 7,000원에 있던 친구가 26,000원이 넘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다시 27,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2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와 있네요. 주가의 흐름들 보시면 얘들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폐기물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한번 찾아보시면 좀 긍정적인 모습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좀 괜찮게 보는 토픽이 뭐 있다면 KDETS 그래도 지금 KDETS. 현재 힘이 제일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인선인디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장님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강세장, 네네. 상승장의 구간에 있다. 아직 이 시장이 맞습니다. 깨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여전히 보시는 그렇게 거죠?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지수가 레벨업이 되기에는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합니다. 뭔가 새로운 뭔가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하락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즉 계속해서 지금 현재 경제 세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빠르게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계속해서 종목별로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는 게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늘 20일이죠. 하여튼 네. 오늘 저녁 그 지금 여러 가지 지수, 선물 지수라든가 유럽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좀 기대가 되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인데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또 내일 한국 주식 시장이 또 상승했으면 네.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녁장 기대해 보시고요. 결국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진득한 어떤 투자자의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